미국 내 누적 코로나 확진자가 600만 명, 사망자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액 조정에 착수해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급여세 유예 시행이 발효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미 항공사들이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등 코로나 사태에 맞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셉 바이든 후보가 6대 격전지를 직접 방문하며 60일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 누적 코로나 확진자가 600만 명, 사망자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00만 명을 넘긴 지 3주 만에 600만 명을 넘긴 건데요. 이는 보름 만에 감염자가 100만 명씩 늘던 폭발적인 확산에 비해 다소 증가폭이 주춤한 셈입니다. 하지만 하루 신규 감염자는 여전히 4만여 명을 넘고 있어 재악화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태 재악화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끝내 600만 명을 넘겼습니다. 6월 10일 200만 명에서 근 한 달 만인 7월 7일 300만 명, 그리고 보름여 만인 7월 23일 400만 명, 또 한 번 보름여 만인 9일 500만 명까지 넘어섰는데 약 3주 만에 600만 명을 넘어서며 여름철 재확산이 재앙적으로 악화됐음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계속 대폭 줄어들면서 한 달 새 급격히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내 코로나 사태가 수렁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는 희망도 가졌으나 다시 증감을 반복하며 4만 명 안팎에 머물고 있는 추세입니다. 7월 말 하루 7만여 건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 사례에 비하면 확실히 훨씬 낮은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지만 4만여 건은 여전히 높은 수치로 지난주 일일 새 확진자가 4만 1,000명에서 4만 3천 명을 맴도는 것을 감안한다면 연방 보건당국이 예측한 확진자 수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 전역의 절반 이상인 26개 주에서 7일 평균 신규 감염자가 5%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디아나와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오하이오, 다코다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는 케이스들이 최근 중서부주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는 1인당 감염률이 지난주 106% 증가했고 일일 감염 사례가 연속적으로 1,000명을 넘어서면서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아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선 확실히 새로운 사례가 이전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지만 지난주 일요일에만 10,000건이 보고되며 미국 전역 사례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한 주 사망자는 5.7% 감소했지만 미국에서 18만 명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며 전염병 초기 관리들이 낙관적으로 예측했던 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일원은 극단적인 증가는 없었지만 버지니아에서는 양성률이 7.4%로 올라가며 새로운 코로나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지난 2주 동안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메릴랜드는 7일 평균 511건을 보고하며 일주일 전 565건, 2주 전 637건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9월 들어 학기가 시작한 데다가 가을과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새학기를 시작한 버지니아 대학가들에선 감염자들이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엘라바마 주립대학에선 감염된 학생들이 1,000명을 넘어서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액 조정에 착수해 중간선인 1조 7,500억 달러에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타결하면 다음 주부터 입법 작업을 마치고 9월 중에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연방실업수당 연말까지 제공, 중소업체 급여 무상 지원 PPP 프로그램 등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상호 비난전에 주력하면서도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액 조정에 돌입해 이번 주 안에 중간 타협점을 찾아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천억 달러로 2천억 달러 내린 데 맞춰 백악관이 2천억 달러 올린 1조 3천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큰 차이가 있지만 총액 조정이 지속된다면 중간인 1조 7,500억 달러에서 타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일요일인 어제도 두 번째 전화대화를 갖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협상을 지속했습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NBC와 이런 토론에서 민주당이 2천억 달러를 낮춘 데 맞춰 트럼프 대통령도 2천억 달러 올렸음을 확인하고 펠로시 의장이 아직도 거부하고 있으나 강화된 실업수당, 중소업체 급여 지원 등 양측이 동의하는 부분도 많은 만큼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n on her $2.2 trillion counteroffer, she can't tell the American people nor me what is in that. And yet she's willing to turn down $1.3 trillion of help that goes to the American people. 펠로시 하원의장은 2조 달러 이하로는 내리지 않을 것임을 못 받고 있으나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어 추가 조정에 나선다면 중간 타협점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액 규모에서 민주당은 4,500억 달러를 내리고 백악관은 4,500억 달러를 올리면 1조 7,500억 달러에서 만나게 됩니다. 양측은 9월 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확정 시행하지 못하면 미국민 소비 지출이 급감해 해고 사태가 악화되고 일자리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며 11월 선거에서 표심의 외면을 받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어 이번 주 안에 단판을 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협상만 타결되면 노동절 다음 날인 9월 8일부터 일사천리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들을 확정할 수 있어 9월 중에 주요 지원 조치가 집행될 수 있게 됩니다. 미국민 1억 7천만 명에게는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부양자녀 2명 있는 4인 가정 3,400달러씩을 법 발효 후 일주일 만인 이르면 23일부터 입금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700만 실직자들은 연방 실업수당으로 트럼프 300달러보다는 올라간 400 내지 600달러 사이에서 연말까지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으로 두 번째 지원받게 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급여세 납부 의무가 오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유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이 발효돼 연소득 13만 7천 달러 미만의 근로자들은 4개월간 급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6.2%의 세금이 연기되는 것뿐이어서 추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납세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납부를 일시 유예하려던 행정명령이 발효돼 내일 1일부터 연말까지 급여세가 유예됩니다. 대상은 주간소득 2,000달러 미만, 즉 연소득 약 10만 4천 달러의 미국인으로 12.4%로 책정된 사회보장세의 절반인 6.2%의 세금 납부 의무가 12월 말까지 유예될 예정입니다. 대다수 참여하는 고용주들은 주간소득 2,000달러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말까지 한 달에 약 300달러를 급여해서 원천 징수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기존 6.2%와 유예한 6.2%를 더해 원천 징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4개월간 1,200달러가 당장 가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면세가 아니라 유예여서 내년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하거나 나눠서 분납할 수 있는 등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은 내일부터 6.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 않도록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조치가 발효됐지만 납세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고 면세가 아니라 유예일 뿐이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급여 시스템의 변경 불편과 소규모 혜택을 위한 급여세 유예 시행에 대해 꺼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여에는 12.4%의 사회보장세와 2.9% 메디케어 세금이 매겨지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로 12.4%의 사회보장세를 고용주와 종업원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급여에서 6.2%의 세금을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급여세 유예와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강행했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급여세 납부 유예를 연장하거나 아예 면제하겠다고 밝혀 이를 두고 백악관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내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급여세 유예 조치가 시행되지만 혜택 금액이 기대보다 크지 않고 대부분 세무 전문가들도 종전처럼 사회보장세의 원천 징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승객들이 급감하면서 경영의 직격탄을 맞은 미 항공사들이 항공 이용률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구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발표했고 다른 항공사들도 앞다퉈 이 같은 자구책을 꺼내들며 승객들이 바라는 개선안을 수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내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이 급감하면서 이에 대한 항공사들의 자구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 이용률이 4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객 수송은 1년 전보다 약 70%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지난 30일부터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항공권 변경 수수료는 $200로 지난해 기준 유나이티드 항공이 항공권 변경과 취소 수수료로 올린 매출은 6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 경영자는 승객들이 바라는 개선안을 알아봤더니 변경 수수료 무료화가 최우선으로 꼽혔다고 설명하며 수수료 무료화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부터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제외한 경쟁사들도 변경 수수료 무료화 압박을 받게 돼 비슷한 자구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올해 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부터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없앤 에어 캐나다는 최근 이 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관광서비스업 회원사의 손실이 약 8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여름 성수기가 지나면 상황이 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측과 호텔은 승객들이 원하는 개선안을 수용하고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아메리칸 항공은 24개 신규 노선을 발표하며 마이애미, 피닉스, 멕시코 등 남쪽 지역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나이티드 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예약한 항공편과 같은 날 더 이른 시간에 출발하는 다른 항공편으로의 변경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맞서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 항공사들의 승객 맞춤 대응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20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셉 바이든 후보가 6대 격전지를 직접 방문하며 60일 진검승부에 돌입했는데요. 11월 3일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후보도 3월 1일 처음으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는 대면 캠페인을 재개하고 있어 갈수록 접전 양상으로 격전을 치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백악관 수송에 나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탈환에 나선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후보가 표심이 결정된다는 노동조를 앞두고 60일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격전지를 중심으로 각지를 직접 방문해 군중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데 이어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3월 1일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는 대면 캠페인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햄프셔에서 유세를 벌인 데 이어 인종 갈등으로 폭력 사태마저 악화된 위스콘신 커노샤도 내일 직접 방문키로 했고 펜스 부통령은 미네소타와 미시건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지하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들어본 바이든 후보는 마침내 델라웨어 밖으로 나와 곧 미시건과 미네소타 등 격전지를 방문해 유권자들과 만나는 대면 캠페인을 재개합니다. 두 후보의 행보를 보면 대선 승부를 가를 6대 격전지들로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꼽고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대 격전지들을 최대한 지키는 동시에 4년 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 미네소타와 뉴햄프셔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6대 격전지들 가운데 민주당 아성이었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세 곳만 되찾아와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여기에 접전지로 바뀌고 있는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아이오와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수송 전략은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논란을 피하는 대신에 4년간의 성과로 4년도 맡겨준다면 위대한 미국 최강의 군사력, 최상의 경제와 고용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후보를 극좌파의 사회주의 정책들에 끌려가고 최근 곳곳의 폭력 사태에 나약하게 대응해 미국을 후퇴시키고 파괴시킬 것이라고 공격함으로써 적어도 열성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철저히 실패해 모든 것을 날려버린 기간으로 규정하고 이제는 정상적인 지도자로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사태를 반드시 극복하고 미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자리와 경제부터 되살릴 수 있는 지도력과 정책들을 갖고 있음을 확신시키려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전국 지지율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6.9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으나 격전지 지지율만 보면 2.7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아 초박빙 접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